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모두 없앴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안은 오늘 낮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통일교의 로비 자금 실무 책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쿠팡 2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토위는 국토부가 쿠팡의 배송업을 인증해준 게 문제는 없는지 따져볼 계획인데 로켓 배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경북 봉화가 영하 8도 등으로 춥겠고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5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면서 오늘 예정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모두 제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을 포함하려던 법관 추천위원회를 아예 삭제했다는 겁니다. 대신 법원 내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 재판부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오늘 낮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해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판부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재판에 나온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3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라며 말렸는데 윤 전 대통령의 답은 이미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나서지 말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역사에 책임을 질 수 있겠냐며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박준무 사장이 계엄을 선포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조치를 만류하는 상황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을 때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했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물으며 언성을 높였고 김 전 장관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0시쯤 정 전 실장과 수석들이 계엄을 반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안가 모임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제로 계엄이 선포돼 실망이 컸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 대통령실도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긋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당 내에서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긴밀하게 조율을 해왔고 대통령실과도 지속적으로 공유 조율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9일 통일교 특검에 62%가 찬성하고 22%가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검 찬성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반대할 명분이 없고 딱히 불리한 이슈도 아니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특검 도입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그동안 정교유착 의혹 전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압박을 받던 민주당은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와의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이 받는 통일교 의혹은 민주당처럼 소속 정치인 개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한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특검으로 이첩될 경찰의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로비 자금의 실무 책임자인 통일교 회계부장을 어제 조사했습니다. 조사 시간과 장소도 모두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비밀리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전 회계부장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특수본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장소와 시간, 대상까지 모두 비공개한 겁니다. A 회계부장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밑에서 일한 회계 담당으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 선물, 그라프 목걸이를 통일교 자금으로 처리할 때 이와 관련된 품위서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모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계 처리는 소환한 회계부장,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 오늘 조사 예정인 조 씨를 거쳐 윤 전 본부장이 최종 결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한 경찰이 본격적으로 통일교 자금 라인을 들여다보며 로비 자금의 흐름을 훑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 모두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본부장, 전재수 전 장관 등 피의자 3명과 정원주 통일교 비서실장 등 참고인 5명입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통일교에서 확보한 압수물량이 많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튀르키예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예산안을 논의 중인 국회에 우르르 의원들이 뛰쳐나옵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 벤치 클리어링의 한 장면 같은 모습입니다. 한쪽에선 끌어당기며 몸싸움을 벌이고 격해진 분위기에 주먹질이 오갑니다. 여당 의원이 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난투극은 10분 넘게 지속됐고 경비원들이 다툼을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이스탄불 시장 등 야당 정치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 의원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사건 이후 야당은 의원 간의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폭력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날 튀르키예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됐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투표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X에 올렸습니다. 어느덧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도 거리에서 차량이 폭발해 장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리 한가운데 파괴된 차량이 서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모스크바 남부에서 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Слышала, да, и взрыв был, слышала, но сначала я не придала этому значения, а потом уж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только когда ребенок чувствовал. Страх. Я вообще думал, что герань сбили какой-нибудь, ну, либо беспилотники. 운전석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군 총참모부의 파닐 샤르바로프 중장은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설치한 폭탄일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Различные версии убийства. Одной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версия, связанная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еступлений украинскими спецслужбами. 최근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 잠수함을 공격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양측이 이렇게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휴전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 미국과의 휴전 협상 결과를 보고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Слабо віриться, що Путін зможе жити без убивств та вторгнень. Але зниження ціни на російську нафту, сильні санкції світу, продовження всіх інших форм тиску – це те, що переконає навіть таку вперту особу.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차기작 오디세이가 첫 번째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등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거머쥐었던 오펜하이머 이후 3년 만에 개봉합니다. Promise me you will come back. What if I can't?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다룬 호메로스의 대서사시가 놀란 감독의 손에서 재탄생합니다. 맷 데이먼,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 1차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오디세이는 모든 장면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한 최초의 작품으로 이 필름 길이만 609km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놀란 감독은 블록버스터급 예산과 아이맥스 스케일로 만들어낸 신화적 영화는 본 적이 없다면서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개봉 1년 전부터 예매를 시작한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놀란 감독,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정책을 비판하면서 극장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강조해왔습니다. 영화는 국내에서도 내년 7월 개봉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청문회에서 쿠팡의 로켓 배송도 막을 수 있는 배송 사업 인증 취소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쿠팡이 혁신이라 자부하는 로켓 배송은 두 개의 자회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상품을 보관하고 포장하는 CFS와 이를 전국에 배송하는 CLS가 로켓 배송을 완성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CFS에 조사관을 파견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CLS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차 쿠팡 청문회에는 국토위와 가방위 등 5개 상임위가 총출동합니다. 국토위는 국토부가 쿠팡의 배송업을 인증해 준 게 문제는 없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생활물류 서비스업에 따르면 종사자의 안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인증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쿠팡은 다른 물류업체에 비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력이 10배 가까이 많고 배송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는데도 수수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관건은 김범석 의장 등 중요 인물의 참석입니다. 김 의장 등이 나타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거방위 차원의 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청문회를 신속하게 하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그다음에 기업의 부도덕함과 그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JTBC 김필준입니다.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사상 최대로 벌어들이고 있지만 연평균 환율은 외환 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달러당 1,500원에 가까운 수준인데 정부는 일단 상징성이 큰 연말 종가라도 낮춰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연간 수출은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달 반도체 수출이 41.8% 급증하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27.1%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출 실적으로 달러를 벌어오는데도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평균 환율은 외환 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자금이 해외 투자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만큼 나간다, 그 이상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3.8원 오르며 8개월 만에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대책에도 환율의 방향이 바뀌지 않자 정부는 일단 외환시장 폐장일인 30일 원달러 환율 종가를 끌어내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환율 종가는 해외 수출입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계엄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던 지난해 연말 종가 1,472.5원보다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인 그런 것들 환산할 때 이제 연말 종가가 쓰이고, 그리고 은행들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 같은 거를 평가할 때 환율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국민연금이 한은과의 외환 스와프를 활용해 환해지에 나서고 수출 기업의 보유 달러를 내놓으라는 간접적 압박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쓸만한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통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이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사실상 가져오겠다면서 그린란드 전담 특사를 실제로 임명했습니다. 국제법상 주권 침해라는 비판에 덴마크 정부도 분노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요. 트럼프식 미국 중심주의가 또다시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주권국의 영토를 외교적 협상의 대상처럼 다루겠다는 인식을 공식 인사 결정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덴마크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eg er stærkt oprørt over den her udpegning af en spidse indvøj, og jeg er specielt jo oprørt over den her særlige indvøjs udtalelse, som vi finder totalt uacceptabel.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가 국제법상 덴마크 왕국의 영토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타국이 편입을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면서 그린란드 주민들을 향해 미국 편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lso have a message tonight for the incredible people of Greenland. We strongly support your right to determine your own future. And if you choose, we welcome you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덴마크와 유럽연합은 이 같은 발언과 이번 특사 임명이 단순한 자결권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압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사 임명이라는 실질적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설전을 넘어 외교적 실체를 갖춘 정책적 대결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처럼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사이,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엔 많게는 5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경북, 봉화가 영하 8도 등으로 쌀쌀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5도, 대전 10도, 광주가 1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